한 잔 먹읍시다. 나 임신하고 와인 처음 먹는 거야. 친구 만나고 그러면 술 안 먹거나 아니면 무알콜, 노알콜 뭐 이런 거 먹고. 아니 이 아파트에 25년생 애기 키우는 엄마들 만났을 때 애기 키우기 안 힘드냐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전혀 안 힘든데 근데 내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잖아. 근데 어린 엄마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야. 어떤 차이인 줄 알겠어? 뭐? 다들 육아 퇴근을 하고 남편이랑 뭐 이렇게 같이 술을 먹는다거나 그런 시간을 가져.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늙은 엄마잖아. 2주가 보통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자거든요. 뻗어. 그때 자. 그러니까 다음날 너무 쌩쌩한 거야. 너무 일찍 자니까. 얘기랑 같이 자니까 시간이. 왜냐면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초저녁잠이 많거든. 그래서 쌩쌩한가 봐. 오늘은 저희의 임신 과정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 아이가 이미 9개월이기 때문에 한참 전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의 성별 그리고 연령대 이런 거를 제가 볼 수 있는데 참 요새는 그나마 낫거든요. 한 65%가 남자분들. 근데 전에는 더 했어요. 거의 뭐 70%가 넘어가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어가지고 임신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다 싶어가지고 임신 준비할 때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뭐 디테일하게 뭐 수시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는 얘기해도 어차피 관심이 없으실 거라 그랬었던 건데 근데 임신 얘기 한번 해볼까 했던 게 저희가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졌거든요. 시험관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게 되게 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 없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시험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임신 얘기하는 별개로 저희는 2013년 한 4월부터 연애를 했고요. 그리고 연애를 한 9년 7개월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38살에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딩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한 최대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굳이 어린 나이부터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결혼보단 연애가 더 즐거울 것 같고 저는 약간 마인드가 그래가지고 30대에 못 모를 때 40대는 되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39살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38살에 결혼을 해야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식장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1년 전에 갔는데도 다 마감인 거예요. 그 예식장을 잡지 못해서 얼떨결에 37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획보다 조금 일찍.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지지 않았던 거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막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바로 임신하면은 유산율이 높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 사촌 동생이 딱 마침 그랬던 거예요. 제 주변에 되게 가까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임신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오빠가 아직 아이를 가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조금 미뤄보자. 그러다가 저희가 결혼하고 한 1년 뒤쯤 또 뉴질랜드 여행을 가려고 잡아놨었거든요. 그러면은 또 여행 가기 전에 임신하면은 여행 다 취소해야 되네? 그럼 그냥 여행 갔다 와서 임신 시도를 해보자. 그냥 그런 마음이어서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2023년 10월 그때부터 우리가 임신 시도를 했지. 그때는 이제 자연 임신 시도를 했죠. 사실 자연 임신을 시도한다는 게 부부 관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가임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하면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이슈가 있죠. 오빠가 성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좀 놀렸어서 또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는데 얘기하지 말까요? 이미 다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오빠가 오늘 힘들어서 못해. 계속 이러는 거야. 힘들어서 못해. 그 다음날도 힘들어서 못해.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내가 현실을 받아들였지. 오빠는 가임기에 여러 번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빠의 체력 이슈를 반영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이제 시도를 했지만 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한 5개월 정도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었다시피 저는 시험관을 진짜 피하고 싶었던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저의 친한 친구가 시험관을 했거든요.
근데 복수가 찼어요. 이게 시험관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복수가 차서 정말로 잠도 못 잘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떡해요. 뭐 5개월 정도 자연임신을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난임병원에 가서 난임 검사를 하게 돼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배우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게 궁금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말리고 싶은 게 난임병원에 가는 순간 정말 수많은 사례를 검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불안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사례가 검색하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 케이스일 수도 있나?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 시험관 할 거 아니면은 굳이 난임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득보다는 저는 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난소 나이가 몇 살인지도 궁금하고 괜히 궁금해서 미리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불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임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 무정자증이라던가 아니면은 XY 염색체여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XX 염색체고 막 이런 경우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되게 드물거든요. 불임은 정말 드물고 보통은 다 난임이에요. 난임이라는 거는 자연임신 확률이 남들보다 좀 떨어진다는 거지 뭐 몇 년 만에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뭐 절대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관 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면은 진짜 난임병원을 바로 가진 않으시길 권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보니까 난임 검사비가 저는 17만 6,220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팔관 조영술 결과를 뭐 CD로 받는 비용 그리고 결과 들으러 다시 또 진료 보러 간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이고 오빠는 91,200원 다 해서 26만 7,420원이 들었고 저희 검사한 이후에 저희가 살던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뭐 지역별로 지원해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일단 좀 먹읍시다. 저희는 사실 바로 시험관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저희가 2023년 10월부터 임신을 시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늦어도 24년도 가을까지 임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임신을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니었고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 한 10평대의 빌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늦게 임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아이를 키우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서 옆집 분한테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아기 울음소리가 빌라는 또 너무 다 들릴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있어서 바로 시험관을 하지는 말자 그런 마음이었고 또 시험관 확률은 말이 다 다르지만 1차에 성공할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30%라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신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기가 늦어도 2024년 가을이라고 본다면 그때쯤 하지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니란 생각인데 그냥 그 당시에는 30%라는 수치가 되게 높다고 생각해서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검사만 했지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뭐 시험관을 할 생각은 없었고 검사 결과는 저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제 나이가 그 당시에 39살? 난자의 질은 여자의 나이와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난임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빠의 난임 검사 결과는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임신이 좀 힘들 거라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난임병원 다니는 남자분들한테 뭐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라고는 하는데 오빠 정자를 검사했을 때 정상 정자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 남자의 결과는 되게 유동적인 거라고 해요. 이게 몸의 뭐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IT 회사 다니는 사람의 정상 정자 비율이 되게 낮다. 그게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빠 첫 직장 동기들도 난임을 겪다 보니까 난임병원에 다들 갔더라고요. 근데 동기들의 결과치가 다 안 좋아요. 다 나랑 비슷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임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는 주변에 기형정자 비율이 되게 높은 사람도 임신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기형정자가 되게 많아도 사실 임신하는 데는 정자 한 마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자연임신한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럼 그냥 좀 더 시도해보자. 어차피 시험관 성공 확률이 한 30%나 되는데 뭐 나중에 하자. 그냥 되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저희는 자연임신 시도를 했죠. 물론 이제 활발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체력 이슈가 있고. 성욕이 없다 보니까 남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원래 내가 좀 기력있긴 해. 무성욕자는 아니고
성욕이 현저히 떨어지긴 하다. 약간 그렇게. 그냥 고자로 확정하자. 이거. 아무튼 자유임신 시도할 때 사자 발약숙인가 뭐 그거 한 4달 먹고 뭐 그랬었어. 늦어도 2024년 가을에는 임신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저희는 애초에 딩크가 아니었고 저희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부이다 보니까 주거 문제는 임대주택으로 해결하자. 애초에 그게 계획이 돼 있었고 그 특정 아파트의 모집 공고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 공고가 언제 나오나요? 이거를 여쭤봤었고 그게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근데 2024년 가을에는 공고를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가을까지는 무조건 임신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고 왜 임신을 해야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냐면 소득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2인 가구 소득 기준은 초과했던 상황이었고요. 3인 가구 소득은 맞출 수 있었고 어차피 우리는 딩크가 아니고 임신을 할 거면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이 공고가 뜨기 전엔 임신을 하자. 중간에 변수가 생겼죠. 저희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오빠가 아팠어요. 2024년 여름부터 좀 많이 아팠어요. 바닥에서 뒹굴 정도. 119도 불렀고 응급실도 여러 번 갔고 원인을 좁혀보자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면은 단순 위경련 아니면 담석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가 또 의사들이 파업했던 시기. 그래서 대학병원 진료를 잡는 것만도 너무 어려웠고 그 당시에 진짜 파업 때문에 수술 예약 잡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참을 기다려서 2024년 11월 초로 수술 예약은 잡았고 너무 다행히도 저희가 기다리던 임대주택의 공고가 25년도로 넘어갔어요.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11월 초에 수술을 해. 11월, 12월엔 무조건 임신을 해야 돼. 그래서 기회는 2달인 거잖아요. 저희는 이 2달의 기회를 자연임신으로 소비하지 않죠. 그래서 시험관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임신 준비할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서울역 차병원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서울역 차병원이 진짜 성공률이 다른 데보다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대기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11월, 12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거든요.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공률이 높은 데를 갈까? 근데 그래도 다른 데서 해도 성공률이 한 30%는 된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멀리까지는 가지 말까? 예약을 잡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서울역 차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수지에 있는 마리아 의원이라는 데를 다녔고 저는 진짜 시험관을 무서워하는 분들한테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사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아픈 주사도 있죠. 근데 주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대기 시간이 지옥입니다. 대기 시간과 돈이 무서워요. 그 당시에 제가 썼던 돈을 가계부에서 보니까 임신하려고 시험관을 하는 데까지 쓴 돈은 지원금 받고도 50만 1,740원. 근데 그 이후에도 호르몬 검사를 하고 그리고 임신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주사를 맞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쓴 돈이 132만 9,380원이네요. 그래서 다 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83만 1,120원. 이거는 제가 시험관 1차에서 임신이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고 실패하면 이 정도 비용까지는 들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수정란을 냉동시키는 분들은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거고요. 개인차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1차에 성공했으니 다행이지 여러 번 실패할수록 돈이 정말 많이 들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 내에서 임신하지 않으면 돈이 진짜 많이 들 수 있고요. 아무튼 돈과 시간이 무섭지 시험관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요.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요. 39에 시험관을 했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제 친구는 복수가 찼지만 저는 복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시험관이 편할 수 있어요. 복수가 차는 건 채취된 난자가 많을 때. 근데 저처럼 나이가 있는데 시험관을 하면은 채취되는 난자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가 주사 용량, 주사 종류 이런 거를 어떻게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르긴 할 텐데 저는 진짜 시험관 하는 과정에서 남포를 키우는데도 5개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절망적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의사도 얘기했죠. 복수 차는 거 걱정할 것도 없다. 어린 사람들은 막 20몇 개씩 난자가 채취가 돼요. 근데 5개라뇨. 얼마나 절망적이야. 제 친구가 13개가 채취가 됐는데 남편의 정자랑 수정을 시켰겠죠?
근데 수정란이 다 죽고 2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이식했거든요. 다행히도 임신을 했고요. 근데 5개라면 그렇잖아. 이거 수정란 다 죽고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식할 거 하나도 없으면은 완전 시험관 1차를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적어도 되냐, 이게 될까요?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더니 개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 의사 선생님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난자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난자의 질도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9이었기 때문에 높을 순 없죠. 아무튼 너무 난포가 적게 자라서 좀 불안했었죠. 의사 선생님이 주사 용량을 더 키우시면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난임병원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제일 인기 많은 의사가 아니라 좀 약간 따뜻하게 진료를 해주시는 분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괜히 이 선생님을 선택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난자를 채취했는데 8개가 채취가 됐어요. 난자 채취하고 나서 몇 개가 수정이 됐는지 하루 있다간가 결과를 앱에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내 친구는 13개 채취했어도 11개 죽고 2개 남았다고 했는데 나는 8개에서 하나도 안 남거나 한 1개 남으려나?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 너무 다행히도 이건 정말 저희한테는 그 당시에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죠.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4일차에 이식을 하는데 그 수정란 8개가 4일차까지 다 살아남았어. 이건 정말 저희한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죠. 담당 의사 선생님은 냉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제 컨디션도 좀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 게 임신 확률이 높을 거다. 그러니까 한 달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24년 11월, 12월 2달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바로 이식하겠다. 그래서 냉동 이식이 아니라 신선 이식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뭐 2개까지 이식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3개까지 이식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저는 고민하다가 3개를 이식을 했고 시험관 1차에서 성공을 했죠. 어쨌든 뭐 얘기가 조금 산으로 가긴 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관은 주사 때문에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모든 병원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얇은 바늘을 주신대요. 바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은 샤프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정말 하나도 안 아프고 주사 약에 들어가고 나서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주사를 많이 맞아봤잖아. 피도 뽑아봤잖아. 그런 통증에 비하면 훨씬 덜 아파.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진 않겠지만. 나 지금도 피 뽑거나 주사 맞을 때 절대 안 쳐다봐. 항상. 나도 안 쳐다봐. 나 너무 무섭거든. 근데 시험관 하면서 주사 맞은 거는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하나도 느낌이 안 나는 정도였어. 바늘이 좀 짧긴 하지. 짧고 워낙 가늘어. 그래서 진짜 한 샤프심 정도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절대 무섭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과 시간이 무섭지 시험관의 주사가 무서운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랑 친한 언니는 시험관을 했지만 주사를 스스로 놓는 것 자체가 계속 무서워서 스스로 놓지 않고 번거로워도 매일 병원에 가서 맞았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나는 진짜 전혀 뭐 아프진 않았고, 저는 시험관을 진짜 너무 겁내지 말고 권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몇 달 동안 자연임신 시도를 했잖아. 근데 왜 안 생기지? 그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시험관 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주사가 아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다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도 아니에요. 대기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다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기본 1시간. 그리고 저는 임신 준비할 때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거는, 제가 조카를 진짜 애지중지 키운 사람이잖아요. 저희 언니가 더 일찍 임신했거나 더 늦게 임신했으면 제 조카들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었겠죠? 그게 너무 끔찍해. 우리 진짜 자연임신 시도할 때 임신되지 않은 거 정말 신의 한 수야. 그때 임신했으면 2주가 아니었어. 너무 끔찍해. 근데 깬 것 같아. 다시 재우고 나왔어. 진짜 일찍 임신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2주면 돼, 우리는. 그래. 우리는 딱 2024년 11월에 임신했기 때문에 2주를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 되게 감사한 일이야.